전라남도 진도군의 진도 홍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였던 허화자 선생님 댁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진도 홍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라는 지정판이 있는데요. 새로 해서 야무지게 해놨네요. 제가 이 앞에서 허화자 선생님하고 기념사진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날은 허화자 선생님한테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쌍정리라는 동네네요. 쌍정이라는 게 이제 우물이 두 개가 있을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물이 두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지금 마을 안에 완전히 메워지지는 않고 하나는 덮여져 있고 하나는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쌍정리 우물이 있고요. 꽃화자 아들 자자를 써서 허화자네요. 홍주는 한약재인 지초에서 우러나오는 가몽색의 빛깔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향기가 있는 진도의 전통 토속주입니다. 주종은 높으면서도 숙취 현상이 없는 매우 좋은 술로 이뇨작용, 복부 팽만감 제거, 살균, 태독, 청열 등의 험이 있다. 그래서 지초를 집에 어떤 상비약으로 애가 배탈 나거나 애 위에서도 지초를 좀 두고 약으로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해인 1608년에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의 처조카 허대라는 사람이 율목동, 지금의 진도군 고군면 황조리, 구체적으로 그분이 내려와 살았던 동네가 있네요. 율목동에 살면서 그의 할아버지인 허종으로부터 터득하였으며 홍주 만드는 비법과 옹기고조리가 후손에게 전래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술들이 또 지역을 기반한 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청남도 한산 소곡주가 유명한데요. 한산 소곡주가 누구에 의해서 전래됐다랄지 누가 처음 한산에서 술을 빚게 되었다랄지 이런 얘기 되는 건 없죠.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술들이 안동소주가 있습니다. 근데 안동소주는 20세기 들어와서 안동의 어떤 특산물로서의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름을 크게 얻었던 거죠. 19세기나 18세기에서 안동소주가 유명했다라는 물언이 아직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안동에도 브랜드가 8, 9개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거고, 진도에도 진도 홍주를 만드는 양조 면허를 낸 분들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를 내고 있는데요. 민가에서 홍주를 내려 드셨던 거죠. 진도에서는 섬지역이고 술을 빚어 먹었던 문화는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조선시대 때는 양조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술을 빚거나 주막에서 술을 빚거나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집에서 술 빚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런 문화가 진도에는 남아 있었던 건데요. 저는 이제 허화자 선생님 아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대해주거든요. 욕도 안 얻어먹고, 뭐 얘기를 들려고 해도 좀 더 자세히 들려주고, 그래서 아짐이라고 부르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막걸리 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 저녁에 하셨더라고요. 누군가가 허화자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없던 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전화를 해서 허시명이 너 막걸리 학교 한다면서 막걸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것을 너가 뭐 안다고 막걸리를 가르쳐? 저한테 전화상으로 강의 중간 시간이었는데 허화자 선생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여기 담배가게였습니다. 허화자 선생님은 담배가게를 하고 안에서는 이제 술을 빚어서 밀주, 양조면을 내지 않아서 밀주로 팔았던 거죠. 이 담배가게는 남농 허건 선생이 뒷배를 봐줘가지고
뒷배를 봐줬다기보다 이제 군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고 군의 어른이었을 텐데 담배 가게도 가게 내는 것 자체도 뭔가 그 혜택이고 담배를 팔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거리 제한이 있었고 아무 데서나 팔 수 없었기 때문에 허화자스님한테 먹고 살으라고 남농 선생님이 진도군 관계자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담배를 팔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이 무슨 담배를 팝니까? 그런데 사실 술만 팔아야지라고 제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무면허였거든요. 자꾸 하실 때까지 무면허였어요. 근데 무형문화재니까 나는 시연을 한다. 나를 잡아갈래? 뭐 이런 식에서 상당히 전투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무서 직원들도 골치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벌금도 맞았을 거고요. 그런 전과들이 많고 잡음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세무서 직원이 올 때쯤이면은 허화자 선생님이 정보를 이제 먼저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동네 쌍정리가 옹주마을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많았을 때 8가구가 술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 문 잠가놓고 도망가. 사람이 없으면 누구 집인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때 뭐 사진 찍어서 기록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증거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무단 침입이 되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는 것도 그 부정적인 방법일 테고 그래서 도망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답니다. 이 담배 가게를 해서 이제 용돈벌이라도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준 거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담배 가게가 있어서 이 집으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거잖아요. 담배 하나 사러 와가지고 술 한 병 사는. 그건 지금의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에 담배는 마진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독점 판매를 하는 거고 아무나 내주지 않으니까. 담배로 인한 매출은 크지만 담배에서 나는 마진은 다른 과자를 파는 마진보다 적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계속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고 저 집은 사람들이 왜 이상하게 많이 드나들어? 술을 그렇게 많이 파나? 뭐 밀주 그렇게 많이 하나? 뭐 이런 소문이 나면 더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배 가게니까 왔다 갔다 한다. 자연스럽게 술이라도 한 병 가져가고 요즘 편의점에 담배 판매권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닮아 있어요. 그런 식에서 생계 유지에 도움을 줬던 그 깊은 내면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1년 정도는 허리가 아파서 고흥에 있는 딸내집 어디 병원에 계셨는데 아마 이제 소직 고리 들고 일도 많이 하고 해서 허리가 안 좋아지고 해서 자꾸 하신 것 같습니다. 84세 돌아가셨으니까 충분히 당신의 삶을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래갖고 나도 나는 뭔 동네 촬영하려고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 네. 뭐 촬영해요? 어디서 왔어요? 진도사예요? 아니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오늘 아니 저거 술 안 오는데? 진도 네, 안 해. 구경하시네요. 이거 해야 이제 촬영 그전에는 수행했을 때 허가다 살았을 때는 네. 안 했는데 그때 저 누구도 왔어. 그래서 금화자 선생님 집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